여러분은 가끔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진짜 집을 찾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질적이고 버거웠던 곳이 어느 순간 마음의 고향이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외모는 말없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태풍 같은 열정과 바다 같은 깊이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맙니다. 화려한 러시아 발레의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발레리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예상치 못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세계적인 무대를 뒤로하고 한국의 작은 도시를 선택했을까요? 과묵한 한국 의사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러시아 발레리나 운명을 바꾼 한국의 손길. 운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해 때로는 가장 아픈 시련을 준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발레리나였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3년 전 마린스키 극장에서의 백조의 호수 공연 중 심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프리마 발레리나로서의 데뷔 공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세 번째 막에서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통증보다 더 강렬했던 건 관객들의 흡기하는 소리였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키는 그 소리는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졌고 다음날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다시는 프로 발레리나로 무대에 설 수 없을 겁니다. 19살부터 모든 것을 걸었던 발레. 하루 8시간씩 연습하며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에서 피가 나도 웃으며 이겨냈던 고통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저는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 의료센터의 한 러시아인 의사가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아주 뛰어난 발목 재활 전문가가 있어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 케이프 김치 정도만 아는 먼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비용을 모아 제게 기회를 주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혼란스러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글은 마치 암호 같았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와 정돈된 모습은 제가 알던 세계와 달랐어요. 공항에서 2시간을 더 이동해 도착한 곳은 서울이 아닌 전라북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전에 연락받은 준우 재활센터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자리했어요. 현대적인 대형 병원을 상상했던 저에게 한옥을 개조한 작은 재활센터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발목이 나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센터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용한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센터의 원장이자 제 담당 치료사가 될 정준우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첫 인사는 의외로 유창한 영어였지만 그것이 그날 들은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준우는 극도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첫 상담에서 그는 제 발목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짧게 말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필요해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마음에 들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러시아에서 최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이 조용한 남자가 해낼 수 있을까요? 더구나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우는 서양의학과 한국 전통의학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침술, 물리치료, 특수한 운동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지시사항은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센터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지만 한국 생활은 모든 면에서 낯설었습니다. 음식은 너무 맵고 언어는 배우기 어려웠으며 매일 반복되는 치료와 운동은 고통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준우의 과묵함이 답답했습니다. 3주차에 폭발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스트레칭 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내 상태가 어떤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갑작스러운 분노에도 준우는 평온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처음으로 긴 대화를 시작했어요. 엘레나 씨,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건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당신의 발목이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나요? 치료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해요. 자연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묘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준우의 진짜 모습을 조금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치료 후 그는 센터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마셔보세요. 마음을 안정시켜줄 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치료실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간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준우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미국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의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할 기회도 많았지만 그는 고향인 이 작은 도시로 돌아와 센터를 열었다고 해요. 왜요? 서울이나 더 큰 도시에서 일하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울까지 갈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답에서 처음으로 준우의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명감이 있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도 감소했어요. 준우는 제 진전에 만족하며 새로운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근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의 방식은 항상 그랬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차 그의 접근법이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인내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준우의 센터에는 마을 노인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그를 보며 준우의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3개월째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치료 후 종종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변을 산책했어요. 준우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러시아 발레에 관한 이야기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과묵함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준우 씨는 왜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봐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러시아에는 좋은 여자들이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제 농담에 그는 드물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인연이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그의 철학은 치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것 같았어요. 4개월째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간단한 발레 동작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우는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희망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엘레나 씨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러시아에서 모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 조용한 한국 남자는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5개월째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근처 산으로 하이킹을 가거나 인근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준우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 활기찬 전통시장,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나라예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빠른 발전과 현대화 뒤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가 숨어 있어요. 그 말은 준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치료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봄이 찾아왔습니다. 준우는 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에도 이런 벚꽃이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한국의 벚꽃은 특별해요. 우리는 벚꽃 아래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준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심한 다리 부상으로 1년간 걷지 못했던 경험,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꿈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것까지. 그래서 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마도요. 하지만 엘레나 씨는 특별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보였어요. 발레리나의 열정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준우가 저를 얼마나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나요? 문득 제가 물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벚꽃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엘레나 씨의 선택입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제 발목은 거의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고 간단한 발레 동작도 가능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러시아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마지막 치료 세션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제게 의료 기록과 앞으로의 관리법이 담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제 엘레나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발레 엘레나 씨의 선택입니다. 물론 프로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정말요?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연의 속도로 진행하세요. 갑자기 제 앞에 놓인 선택이 명확해졌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발레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불현듯 깨달았어요. 이 6개월 동안 저는 발목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받았다는 것을. 준우 씨, 제가 결정했어요. 그의 눈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기 남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발레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준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확실한가요? 러시아의 가족들은 부모님께 설명드릴게요.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면. 그날 저녁 준우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전통 한옥 레스토랑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센터 옆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엘레나 씨가 발레 스튜디오를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세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초대였으니까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발레의 기술과 한국의 정서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우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날 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준우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엘레나 발레 아카데미는 지역에서 소문난 학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발레의 기술과 한국적 섬세함을 결합한 저의 교육 방식은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준우의 재활센터와 제 학원은 나란히 자리하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발레로 인한 부상을 준우가 치료해주고 재활 중인 환자들에게는 제가 맞춤형 발레 동작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작은 한옥에 살며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지만 그의 침묵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며 저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때때로 러시아가 그립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도 이곳의 매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준우를 만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어머니는 귀국 전에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눈빛에서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진단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준우는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치료실에서요. 그곳은 이제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우리의 시작점이자 새로운 꿈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내 인생에 춤을 가져다 주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춤출 수 있을까요? 그 간결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그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 배경에서 왔지만 그 차이를 넘어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벚꽃이 만개한 4월에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과 러시아 관습이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어요. 준우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러시아에서 온 제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딸 소피아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반은 러시아인, 반은 한국인인 그녀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고 자라고 있습니다. 발레 학원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준우의 재활치료법은 여러 의학 저널에 실리며 인정받았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의 작은 도시로 오지 않았다면, 만약 준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운명의 장난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깊은 행복과 평화를 이곳에서 찾았으니까요. 준우처럼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빠른 현대화 뒤에 숨겨진 전통의 지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강인함을 발견했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저는 한국이 그저 첨단 기술의 나라,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인내와 끈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회복력에 있었습니다. 준우가 그러했듯이요. 그는 화려한 서울의 대형 병원 대신 작은 고향 마을을 선택했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순히 몸의 상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었어요. 저는 그런 조용한 헌신과 묵묵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배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러시아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가 마린스키 극장의 화려한 무대를 떠나 작은 도시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삶을 선택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어제는 준우와 함께 우리 딸 소피아의 첫 발레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5살 배기 소피아가 약간 서툴지만 진지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준우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제 발목의 부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작은 한국 도시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준우의 깊은 사랑을,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지막 벚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준우가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인생은 발레와 같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죠. 그의 말처럼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제가 계획했던 무대가 아닌 예상치 못했던 이 작은 한국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여정에는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한옥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준우는 여전히 과묵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옆에서 러시아 발레의 아름다움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가끔 누군가 물어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왜 돌아가야 하죠? 저는 이미 집에 와 있는 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날마다의 작은 행동과 배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준우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말없이 흐르는 깊은 강물처럼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면은 강인한 그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모습이자 제 남편 준우의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다음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욱 기쁠 것 같아요. 따뜻한 관심으로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